여러분, 말에 관련된 속담 중 지금 바로 생각나시는 게 있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유치원생도 아는 속담 중 제일 유명한 속담이죠. 혹시 맞추셨나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속담, 우리는 어릴 적부터 지겹도록 들어왔습니다. 부모님께서 하셨고, 선생님께서 하셨고, 어른들이 늘 입버릇처럼 하셨던 말이죠. 너무 익숙해서 그냥 흘려듣던 말이었습니다. 착하게 살라는 뜻이겠거니, 예의 바르게 말하라는 뜻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짧은 속담 한 줄에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깨달은 인간관계에 지독한 진실이 숨어 있다는 걸 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속담을 아주 얕게 이해합니다. 상대에게 좋은 말을 하면 나도 좋은 말을 듣는다. 그러니 착하게 살자.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이건 이 속담이 가진 지혜의 10%도 안 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표면일 뿐입니다. 진짜 숨은 뜻은 훨씬 더 깊고 놀랍고 때로는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합니다. 첫 번째, 내가 건네는 말이 모든 것을 만든다는 냉혹한 진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만난 사람에게 내가 어떤 말투로 대하는가를 따라 그 사람과 나 사이가 싹 정해져 버립니다. 내가 반말을 툭 던지면 상대도 반말을 합니다. 내가 존댓말을 하면 상대도 존댓말을 합니다. 내가 무시하는 투로 말하면 상대도 나를 그렇게 대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자동입니다. 내가 먼저 툭 던진 말 한마디가 우리 사이의 기본을 만드는 겁니다. 피할 수 없는 법칙이죠. 두 번째, 내가 뿌린 씨앗을 내가 거둔다는 잔인한 현실입니다.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날카로운 말을 했다고 칩시다. 그 순간은 속이 탁 트일 수 있습니다. 내 감정을 쏟아부었으니까요. 시원하죠. 하지만 여기서 소름 돋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말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상대의 마음속 깊숙이 박혀서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내가 까맣게 잊고 있을 때쯤 그 씨앗이 싹을 틀어 내게 그대로 돌아옵니다. 상대도 나에게 똑같이 날카로운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어이없어 하죠. 저 사람 갑자기 나한테 왜 저래? 하지만 갑자기가 아닙니다. 내가 먼저 뿌린 씨앗이 자란 것뿐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세 번째, 가장 놀라운 진실입니다. 결국 품이 있는 말은 남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평생 이렇게 배웠습니다. 남한테 잘해라. 남 생각해서 말 조심해라. 그렇게 교육받았죠. 하지만 이건 반만 맞는 말입니다. 진짜 이유는 전혀 다릅니다. 내가 품위 있게 말하는 건 남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내가 상대를 무시하면 결국 나도 무시당합니다. 내가 상대를 함부로 대하면 결국 나도 함부로 대접받습니다. 이건 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력처럼 피할 수 없는 자연 법칙입니다. 거역할 수 없는 언어의 법칙이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할 말은 해야 직성이 풀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순간의 시원함과 평생 쌓아온 것 중에서 대체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3초의 속 시원함을 위해 30년을 망칠 수 있을까요? 이건 어리석음을 넘어 자해에 가깝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변명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성격이 급해. 나이 들면 고집도 세지고 그런 거야. 아닙니다. 성격 탓이 아닙니다. 그건 비겁한 변명일 뿐입니다. 그건 선택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합니다. 이 말을 할 것인가, 저 말을 할 것인가, 이 톤으로 말할 것인가, 저 톤으로 말할 것인가. 나이가 들수록 더 신중해져야 하는데 왜 우리는 더 함부로 말하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지독하게 간단합니다. 우리가 품위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품위는 옷을 잘 입고 외모를 잘 꾸미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건 껍데기일 뿐입니다. 거칠해져. 진짜 품위는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에서 나옵니다. 아무리 멋진 옷을 입어도 아무리 얼굴을 잘 가꿔도 입에서 나오는 말이 거칠다면
그 사람에게는 진짜 품위가 없는 겁니다. 그건 포장만 화려한 빈 상자와 같습니다. 반대로 수수한 옷을 입어도 화려하지 않아도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고우면 그 사람은 빛이 납니다. 진짜 품위는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한 말 한마디 때문에 가족이 표정을 싹 굳히고 모임에서 사람들이 조용해지고 심지어 연락이 뚝 끊긴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말 한마디에 자식이 말문을 닫고 손주가 슬쩍 피하고 친구가 연락을 끊었다면 그건 절대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겪는 고통입니다. 살아온 세월이 길수록 경험이 쌓일수록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말투가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부드럽게 건네던 한마디가 어느새 날카로워지고 조언이라고 했던 말이 상대에게는 훈계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이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비극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도 모르고 말하고 있는 그 말 한마디가 평생 쌓아온 신뢰를 단 3초 만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소름 돋는 일이죠.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가족일수록 그 상처는 더 깊이 박힙니다.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깊게 새겨지는 겁니다. 하지만 다행입니다. 말은 습관이고 습관은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맺지 않았습니다. 이 5가지만 알고 계시면 절대 다시는 후회하는 말을 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3가지 방법만 몸에 익히시면 더 이상 품위를 잃지 않으면서도 하고 싶은 말을 전부 하실 수 있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이 한 줄의 속담 속에 우리가 평생 배워야 할 지혜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품위 있게 말하는 5가지 태도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영리한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생각서점과 함께 하시면 그 모든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품위 있게 말하는 법. 첫 번째, 말보다 침묵을 먼저 선택할 줄 아는 태도. 어느 가족 모임 자리였습니다. 조카가 취업 이야기를 꺼냈고 한 어르신이 바로 입을 여셨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끈기가 없다.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일단 시작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고민만 하느냐.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조카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는 척했지만 눈빛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옆에 앉아 계시던 다른 어르신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조용히 차를 드시며 조카의 말을 들으셨을 뿐입니다. 모임이 끝나고 조카가 인사를 드릴 때 말을 하셨던 분보다 침묵하셨던 분께 더 깊이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일대학의 한 연구는 대화 중 침묵을 선택한 사람들과 계속 말을 이어간 사람들의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첫 단계에서는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은 미묘한 피호감. 이후에는 상대에 대한 신뢰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실험 참가자의 73%는 한 달 후 침묵을 적절히 사용한 상대에게 32% 높은 신뢰를 보냈습니다. 반면 계속 말을 이어간 상대에게는 피로감을 느꼈고 만남 자체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침묵이 누적되면 결국 관계의 깊이를 더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설명합니다. 품위는 말을 잘하는 능력이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을 알아보는 감각에서 옵니다. 모든 상황에 의견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굳이 말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여기는 사람. 그 차이는 크게 벌어집니다. 침묵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를 존중한다는 가장 조용한 표현입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은 자신의 의견보다 상대의 공간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 태도가 쌓이면 그 사람이 입을 열 때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묵은 말의 부재가 아니라 말의 가장 본질적인 방식이다. 하이데거의 말처럼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은 말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을 꺼낼 때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침묵이 비어있는 시간이 아니라
가장 충만한 존중의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걸 그분은 평생의 경험으로 알고 계셨던 겁니다. 지금까지 모든 자리에서 무언가 말해야 한다고 느끼셨다면 이제는 그 책임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침묵도 하나의 태도이고 때로는 어떤 말보다 깊은 존중을 전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조용함이 오히려 여러분을 더 품위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상대가 말할 공간을 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충분히 따뜻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굳이 이길 필요 없는 순간을 알아보는 감각. 동참 모임에서 누군가 정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 분이 자신의 견해를 강하게 밝히자 다른 분이 맞받아쳤습니다. 서로 목소리가 높아지고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화제를 돌리려 애썼지만 분위기는 이미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그 자리에 계시던 또 다른 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누가 물어보자 부드럽게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들 각자 생각이 있으시니까요. 그 한마디에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지만 적어도 그분만큼은 아무도 불편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결과부터 말하자면 논쟁에서 이기려는 사람은 결국 홀로 남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갈등 연구에서 승리를 추구한 집단은 대화 후 상대에 대한 호감도가 평균 41% 감소했고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는 28% 상승했습니다. 반면 의견 차이를 인정한 집단은 관계 만족도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연구진은 이 차이가 이기고 싶은 욕구가 아니라 관계를 지키려는 의지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합니다. 이 흐름이 계속되면 최종적으로 남는 건 외로움이었습니다. 품위는 논쟁에서 이기는 능력이 아니라 굳이 이기지 않아도 되는 순간을 아는 지혜에서 나옵니다. 모든 의견 차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외로워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이 틀렸다는 말을 듣기 위해 대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품위 있는 사람은 상대의 생각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관계를 지킵니다. 그건 비겁함이 아니라 성숙함입니다. 내가 옳다는 것보다 우리 관계가 편안한 게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태도. 그게 품위의 시작입니다. 프랑스 작가 앙드레 모루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논쟁에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논쟁을 피하는 것이다. 모루아의 말처럼 이기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무언가를 잃고 있습니다. 관계든 신뢰든 품위든 말입니다. 이기고 나서 돌아보면 남는 건 씁쓸한 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승리는 싸우지 않고도 관계를 지킨 사람에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논쟁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관철시키려 애쓰셨다면 이제는 그 힘을 빼셔도 됩니다. 모든 의견 차이를 바로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가 다르게 생각한다는 걸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성숙한 분입니다. 굳이 이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여유가 오히려 여러분을 더 존중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세 번째, 감정을 말로 쏘지 않고 거리를 두는 방식.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날이었습니다. 한 분은 퇴근 후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리며 그날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풀어놓으셨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상사가 얼마나 불공평한지, 자신이 얼마나 억울한지 말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통화를 끝내고 나서도 가슴은 여전히 답답했고 오히려 화는 더 커진 것 같았습니다. 같은 상황을 겪은 다른 분은 그날 저녁 조용히 산책을 나가셨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그저 천천히 걸으며 생각을 정리하셨습니다. 다음날 출근했을 때 그분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MIT에서 진행된 감정 표현 실험에서는 화가 난 상황을 즉시 말로 풀어낸 참가자들에게서 놀라운 신체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말을 쏟아낼수록 호흡이 빨라지고 분노 수치는 오히려 23% 증가했습니다. 동시에 안정감을 담당하는 세로토닌 수치는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반면 침묵을 선택한 참가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감정이 자연스럽게 가라앉았고 다음날 같은 상황을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연구진은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감정을 말로 풀기보다 거리를 두는 쪽을 선택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변화는 의지가 아니라 몸의 지혜였습니다. 푸미는 감정을 감추는 게 아니라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는 힘에서 나옵니다. 화가 날 때마다 그 감정을 말로 쏟아내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감정에 지배당합니다. 말은 감정을 해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감정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품이 있는 사람은 감정과 거리를 둘 줄 압니다. 화가 나도 바로 말하지 않고 슬퍼도 즉시 털어놓지 않습니다. 그 거리가 감정을 가라앉히고 스스로를 지킵니다.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게 아니라 표현할 타이밍을 조절하는 겁니다.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다. 에픽테토스의 말처럼 감정은 일어나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바르느냐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말로 쏟아내는 대신 잠시 거리를 두는 것. 그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자기 삶의 주인입니다. 지금까지 화가 날 때마다 누군가에게 털어놓으며 마음을 풀려 하셨다면 이제는 다른 방법도 시도해 보셔도 됩니다. 감정을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억압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에게 시간을 주는 겁니다. 가라앉을 시간, 정리될 시간, 그리고 스스로 사라질 시간을 말입니다. 모든 감정을 말로 풀 필요는 없습니다. 조용히 거리를 두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성숙하게 감정을 다루고 계신 겁니다. 네 번째,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는 언어. 며느리가 육아 방식을 두고 시어머니와 다른 생각을 보였습니다. 한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자신의 방식을 설명하셨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했다. 이게 맞다. 요즘 사람들은 너무 예민하다.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아예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다른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방식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하는구나. 나는 잘 모르겠지만 네가 알아서 하겠지. 며느리는 그제야 편안한 얼굴로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예일 대학은 누군가를 계속 설득하려 했던 관계와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한 관계를 장기간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설득을 시도한 쪽에서는 대화 후 상대의 방어적 태도가 평균 37% 증가했고 관계 만족도는 29% 감소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반응이 반복될수록 상대가 먼저 대화를 피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졌다는 사실입니다. 반면 상대의 선택을 인정한 쪽에서는 오히려 상대가 먼저 의견을 묻는 빈도가 증가했습니다. 연구진은 이 흐름이 지속되면 바꾸려는 관계는 단절로, 인정하는 관계면 신뢰로 이동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푸미는 상대를 설득하는 능력이 아니라 상대를 급여로 두는 여유에서 나옵니다. 누군가를 바꾸려고 하는 말은 결국 상대를 부정하는 말이 됩니다. 네가 틀렸다. 내가 옳다. 내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품이 있는 사람은 상대의 방식이 다르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게 자신의 방식과 다르더라도 그 차이를 존중합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순간 관계는 힘겨루기가 됩니다. 하지만 상대를 급여로 두는 순간 관계는 편안해집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이해받았다고 느낄 때 비로소 변화할 수 있다. 로저스의 말처럼 역설적이게도 바꾸려 하지 않을 때 사람은 변합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그게 진짜 존중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바꾸려 한다는 건 사실 그 사람을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그 사람의 선택을 인정한다는 건 그 사람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려 애쓰셨다면 그 마음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손을 조금 놓으셔도 됩니다. 상대를 바꾸는 게 아니라 상대를 믿는 겁니다. 그 사람도
자기 삶을 알아서 꾸려갈 수 있다고, 그 사람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품위 있는 분입니다. 5번째, 설명하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자존. 친구 모임에서 한 분이 최근 결정한 일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누군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좀 이상하지 않느냐는 말이었습니다. 한 분은 즉시 장황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가 있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자신의 선택이 왜 합리적인지 증명하려 애썼습니다. 말이 길어질수록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상대는 고개를 끄덕이는 대신 의심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다른 분은 담담하게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습니다. 환대는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구나 하고 물러났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자기정당화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선택을 계속 설명해야 하는 상황에 노출된 사람들은 초기에는 단순한 불안을 호소하지만 이 상태가 몇 주 이상 반복될 경우 자존감 수치가 평균 31% 이상 하락했습니다. 연구진은 이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확신이 함께 무너졌고 결국 타인의 평가에 의존하는 패턴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합니다. 이건 갑작스러운 붕괴가 아니라 조금씩 쌓여 도달하는 최종 결과였습니다. 반면 설명하지 않고 담담하게 자신의 선택을 지킨 집단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존감이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품위는 자신을 증명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확신에서 나옵니다. 설명하고 싶어지는 순간은 사실 불안한 순간입니다. 상대가 나를 어떻게 볼까? 내 선택이 이상해 보이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말을 길게 만듭니다. 하지만 품위 있는 사람은 자신의 선택에 대해 변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이 자신에게는 맞았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시선보다 자신의 확신이 먼저입니다. 설명하지 않는 건 오만함이 아니라 자존감입니다. 미국의 시인 마야 안젤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는 당신이 결정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결정되는 게 아니다. 안젤루의 말처럼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는 순간 우리는 타임의 기준에 스스로를 맞추고 있는 겁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합니다. 타인의 시선으로 자신을 재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미 답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기 위해 긴 설명을 늘어놓으셨다면 이제는 그 말들을 줄이셔도 됩니다. 모든 결정을 타인에게 납득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여러분의 것이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확신이 오히려 여러분을 더 단단하게, 더 품위 있게 만들어줄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단단한 분입니다. 이제 이 태도들을 어떻게 일상에서 연습할 수 있는지 알아볼 차례입니다.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다음 장들에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사소한 일상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담겨 있습니다. 품위 있게 말하기 위해 일상에서 할 수 있는 노력. 첫 번째, 품위 있는 말이 담긴 글을 읽고 손으로 베껴 쓰는 연습.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손주와 대화할 때마다 어색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입 밖으로 나오면 꼭 잔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손주는 점점 말수가 줄었고 그 분은 답답했습니다. 어느 날 서점에서 에세이 한 권을 집어들었습니다. 조용하고 단단한 문장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아침 좋은 문장 하나를 노트에 옮겨 적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글씨 연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손주와 대화할 때 자연스럽게 부드러운 말이 나왔습니다. 글을 베껴 쓰며 익힌 그 단단하면서도 따뜻한 말투가 몸에 배어버린 겁니다. 스탠퍼드 대학은 좋은 문장을 읽기만 한 집단과 직접 손으로 베껴 쓴 집단의 언어 변화를 장기간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읽기만 한 집단은 일시적인 영향만 받았지만 필사를 한 집단은 대화 중 품위 있는 표현 사용률이 평균 38% 증가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변화가 의식적 노력 없이 자연스럽게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연구진은 손으로 쓰는 의미가 뇌의 언어 중추를 직접 자극하고 반복될수록 그 표현이 습관화된다고 설명합니다. 좋은 말은 읽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손으로 옮겨야 비로소 내 것이 된다는 겁니다. 품위 있는 말투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좋은 말을 많이 접하고 그 말을 매 손으로 직접 써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글씨를 배울 때도 똑같았습니다. 보기만 해서는 안 됐습니다. 직접 연필을 잡고 한 글자 한 글자 따라 써야 비로소 글씨를 쓸 수 있게 됐습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품위 있는 문장을 눈으로만 보면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한자 한자 손으로 옮기면 그 문장의 리듬이 몸에 새겨집니다. 그렇게 새겨진 말들이 어느 순간 입 밖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첫째, 에세이나 좋은 글귀가 담긴 책을 한 권 구하십시오. 뻔창할 필요 없습니다. 서점에서 펼쳐봤을 때 마음에 드는 문장이 보이는 책이면 충분합니다. 둘째, 매일 아침이나 저녁 딱 10분만 시간을 내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드는 문장 두세 개를 노트에 천천히 베껴 쓰십시오. 빨리 쓸 필요 없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그 문장의 느낌을 음미하며 쓰십시오. 셋째, 한 달만 계속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나면 자신도 모르게 입에서 다른 말투가 나오는 걸 발견하실 겁니다. 그게 바로 필사의 힘입니다. 미국의 작가 스티븐 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을 잘 쓰고 싶다면 많이 읽고 많이 써라. 킹의 말처럼 좋은 말을 하고 싶다면 좋은 말을 많이 읽고 많이 써야 합니다. 읽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손으로 쓰는 순간 그 말은 비로소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필사는 고리타분한 공부가 아니라 품위를 몸에 새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품위 있게 말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하셨다면 이제는 방법을 찾으셨습니다. 좋은 글을 읽고 그 글을 손으로 베껴 쓰는 것. 이 간단한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말투를 서서히 바꿔줄 겁니다. 거창한 노력이 아닙니다. 하루 10분, 좋은 문장 몇 줄이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품위 있게 말하는 사람을 유심히 관찰하고 따라해보는 연습. 동창회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였지만 유독 한 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는 않았는데 사람들이 자꾸만 그분께 시선을 주었습니다. 대화할 때 목소리 톤이 일정했고 말의 속도가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누가 불편한 이야기를 꺼내도 표정이 흔들리지 않았고 잠깐 침묵한 후 차분하게 한마디 건넸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한 분이 집에 돌아가서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날 본 그분의 말투를 흉내내봤습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속도를 늦추고 표정을 차분하게 유지하면서 말해봤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연습하자 가족들이 알아챘습니다. 말투가 달라졌다고, 전보다 차분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연구자들이 지켜본 건 모방의 힘이었습니다. MIT 실험에서 타인의 말투를 의식적으로 관찰하고 따라한 참가자들은 2주 후 자신의 언어 패턴이 평균 43% 변화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은 단순히 말만 따라한 게 아니라 목소리 톤, 말의 속도, 심지어 호흡까지 자연스럽게 닮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연구진은 인간의 뇌가 모방을 통해 학습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의식적 관찰과 반복 연습이 결합되면 새로운 습관이 빠르게 형성된다고 설명합니다. 좋은 말투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보고 배우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릴 때 말을 이렇게 배웠습니다. 부모님의 말투를 듣고 따라했습니다. 선생님의 말투를 흉내냈습니다. 그렇게 말을 익혔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이 원리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품위 있게 말하는 사람을 관찰하고 그 사람의 말투를 따라해보는 겁니다.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이건 배우는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면 어느 순간 자연스러워집니다. 그 말투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첫째, 주변에서 말을 품위 있게 하는 사람을 한 명 정하십시오.
가족이든 친구든 TV에 나오는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의 말투를 유심히 관찰하십시오. 목소리 톤은 어떤지, 말의 속도는 얼마나 되는지, 어떤 표현을 자주 쓰는지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둘째, 집에서 혼자 있을 때 거울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의 말투를 흉내 내보십시오. 실제로 소리내서 말해보십시오.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질 겁니다. 괜찮습니다. 계속하십시오. 하루 5분이면 충분합니다. 셋째, 실전에서 조금씩 적용해 보십시오. 가까운 사람과 대화할 때 그 말투를 한두 번 써보십시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해야 하지만 한 달쯤 지나면 자연스럽게 나올 겁니다. 그게 바로 모방학습의 힘입니다. 영국의 시인 오스카 와일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방은 가장 진실한 존경의 표현이다. 와일드의 말처럼 누군가의 좋은 점을 따라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존경한다는 뜻입니다. 품위 있는 말투를 가진 사람을 따라하는 것. 그건 그 사람에 대한 존경이자 자신을 발전시키려는 노력입니다. 모방에서 시작해 결국 나만의 품위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품위 있게 말하는 사람을 보며 부러워만 하셨다면 이제는 직접 따라해 보십시오. 관찰하고 연습하고 적용하는 것. 이 세 가지만 반복하면 됩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세 번째, 말하고 싶은 순간에 숨을 한번 들이마시는 연습. 시장에서 생선을 샀습니다. 집에 와서 보니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한 분은 바로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고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장사를 이렇게 해요? 말이 쏟아졌습니다. 가게 주인은 당황해하며 변명을 늘어놓았고 통화는 불쾌하게 끝났습니다. 다음 날 그 시장의 가기가 꺼려졌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분은 전화기를 들기 전에 잠깐 멈췄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산 생선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서요. 확인 부탁드려도 될까요? 가게 주인은 정중히 사과하며 바로 교환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다음에도 그 가게를 편하게 갈 수 있었습니다. UCLA 연구진은 같은 자극에 즉각 반응하는 습관이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지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충동적 반응을 보인 집단의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는 점진적으로 상승했고 2주 후 평균 47%에 도달했습니다. 반면 3초간 멈춤을 선택한 집단은 대화 후 후회감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연구진은 이 반복이 멈추지 않을 경우 충동적 반응이 습관화되어 관계 자체를 망가뜨리는 단계로 이동한다고 설명합니다. 단 3초의 멈춤이 감정과 이성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 짧은 시간이 반응을 선택으로 바꿔준다는 겁니다. 한 박자 쉬는 건 말을 참는 게 아니라 말을 고르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즉각 반응하는 게 솔직함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냥 감정이 주도권을 잡은 겁니다. 품위는 감정을 억압하는 게 아니라 감정이 말이 되기 전에 한번 거르는 과정입니다. 그 잠깐의 멈춤이 공격을 표현으로, 날카로움을 부드러움으로 바꿔줍니다. 급할수록 천천히, 화날수록 한 박자 쉬기. 그게 품위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첫째, 말하고 싶은 순간에 입을 다물고 숨을 한번 들이마시십시오.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그 3초가 여러분을 지킵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해야 하지만 계속 연습하면 자동으로 됩니다. 둘째, 숨을 쉬는 그 짧은 시간에 머릿속으로 지금 하려는 말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말을 들으면 상대가 어떤 기분일까? 잠깐만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의 얼굴을 상상해 보십시오. 셋째, 말을 고쳐서 다시 꺼내십시오. 급하게 쏟아낼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담담하게. 여러분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을 꺼내십시오. 속도를 늦추면 톤도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집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가 날 때는 말하기 전에 10가지 세어라. 세네카의 말처럼 그 짧은 시간이
우리를 구합니다. 후회할 말 대신 괜찮은 말을 선택할 기회를 주니까요. 단 몇 초의 멈춤이 관계를 지키고 품위를 유지하고 자존을 보호해줍니다. 급할수록 천천히. 그게 지혜입니다. 지금까지 즉각 반응하는 게 솔직함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이제는 한 박자 쉬는 것도 용기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말을 참는 게 아니라 말을 선택하는 겁니다. 숨을 한번 들이마시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을 품위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오늘부터 연습해 보십시오. 말하기 전 숨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품위는 말을 잘하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충분히 많은 말을 해오셨고 그 말들로 관계를 이어오셨습니다. 그 노력은 아름다웠습니다. 프랑스 작가 센텍쥐페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완벽함이란 더 이상 더할 것이 없을 때가 아니라 더 이상 뺄 것이 없을 때 이루어진다. 품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은 말을 보태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말을 덜어내는 데서 시작됩니다. 말을 줄이는 건 소통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의미 있는 말만 남기는 선택입니다. 타인의 거친 말은 그 사람의 내면을 보여주는 거울일 뿐 여러분의 가치를 규정하지 못합니다. 만약 누군가 품위 없이 말한다면 그건 그 사람이 아직 배우지 못한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까지 그 수준에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더 이상 모든 말을 답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마음에 담아두지 마십시오. 바람에 실어보내고 물처럼 흘러가도록 두십시오. 여러분은 이제 나 자신을 아끼고 내 에너지를 지키는데 집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존재 자체로 충분히 품이 있는 분입니다. 여기까지 생각서점이었습니다. 이 글의 통찰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용한 마음터가 되기를 바랍니다.